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그치고 모처럼 쨍한 햇볕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를 여름의 한가운데로 데려다 놉니다. 더위보다 불편한 습기 때문에 차마 끄지 못하던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여니 금세 집안이 후끈해졌지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문득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 물난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100마디 말로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분들의 아픔을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겠지요. 어서 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서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픔이 몸과 마음의 병이 되지 않도록 오래 슬퍼하고 깊이 그리워하며 천천히 조금씩 괜찮아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저의 이 평범한 하루에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야말로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일일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날씨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죠. 저희 아이들은 환경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었는데 때때로 안 돼, 그러면 북극곰이 울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며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참 무지했잖아요. 물론 그때도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는 했지만 잘 와닿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아직 늦지 않은 것이기만을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난리가 나는 비율이 현저히 적은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일부 지역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수원에 살면서 겪은 제 경험에 의하면 수원은 자연재해로부터 참 안전한 도시라는 건 확실합니다. 수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부터 물이 적절하게 잘 흐르고 빠지도록 되어 있는 도시 구조 덕분이기도 하지만 물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답게 수해 예방 및 방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런 수원에 살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날씨 걱정을 하다 보니 서두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그럼 우리 첫 번째 코너 시작해봐야겠죠? 그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첫 곡으로 조용필님의 꿈을 준비했는데요. 조용필님은 꿈을 찾아 도시로 상경했다가 도시 생활에서 상처를 입고 좌절을 하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 곡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 꿈꾸기를 그만두지 말라고 독려하고 싶으셨다고도 하고요. 30년이 지나들어도 여전히 세련된 멜로디와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죠. 조용필님의 최애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태 조용필님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하지만 오늘은 노을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노을의 꿈.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을
번째 코너, 행복의 물음표입니다. 지난번에는 코너 소개에 집중하느라 코너 제목을 따온 소설에 대한 언급을 짧게만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잠시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혹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라는 제목들 기억하세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개봉했던 영화들이고요. 이때 여자 주인공 역을 맡았던 하이라, 이미연, 최진실 님 등이 이 영화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긴 했지만요. 원래 원작 소설이 있는 책을 영화로 만든 건지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를 책으로 엮은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어쨌든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시리즈로 비슷한 시기에 이 책들이 출간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리즈의 4권이 눈물 같은 느낌표, 5권이 행복의 물음표랍니다. 만약 이 두 소설도 영화로 제작되었다면 전작들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너무 아쉬워요. 소설이 정말 재밌거든요. 이 책의 배경은 주인공 시애가 다니는 순분 예술학교인데요. 학교를 세우신 이사장 할머니의 성함을 따서 학교 이름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이 시절 저의 꿈은 학교 설립자였어요. 저도 순분 할머니처럼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일제 잔재에서 멀리 가지 못한 정형화된 교복 디자인의 틀을 깨고 편하고도 아름다운 한복 스타일 교복도 만들고 싶었고요. 당연히 두발 규제 같은 건 없는 그런 멋진 학교 말이에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 혹시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꿈꾸던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제가 또 제 주변을 탐문하여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 과거 또는 현재의 직업, 그리고 앞으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봤어요. 답변해주신 30분의 어릴 적 꿈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선생님이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신기한데요. 어릴 적 꿈과 직업이 같았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아마도 어릴 때 꿈꾸던 장래 희망은 크면서 조금씩 변하기도 했을 테고 꿈이랑은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적게는 30대, 많게는 60대 분들의 답변이었는데 모두들 앞으로 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직업과 상관이 있는 미래를 계획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새로운 시작 같은 거 말이에요. 시인, 골프 전문가, 뮤지션, 건물주, 카페 사장, 심리상담가, 사회사업가, 호프집 사장 등등 듣기만 해도 벌써 흐뭇해지는 꿈을 가지신 그분들께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재미있는 건 그중에 돈 많은 백수도 몇 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돈 많은 백수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인즉슨 현재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저도 잘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간극이 좀 커서 고민 중인 사람인데요. 그중 가장 큰 고민은 그 많은 하고 싶은 일들 중 나이가 더 들어서까지 할 수 있고 진짜로 내가 푹 빠져서 하게 될 일이 뭔지를 정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며 한탄하시는 부모님들 얘기를 최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요즘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요즘 아이들에게 꿈, 장래 희망이란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강박 때문에 마음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자꾸만 본인의 현재 학교 성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부터 따지게 되는 거죠. 그건 아마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 보다는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묻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부모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잠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과연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게 뭐든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좋은 게 뭔지 찾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꿈 하면 빠질 수 없는 곡이죠. 바로 이현우의 꿈. 놀랍도록 힙했던 이현우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함께 들어봐요.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 내 마음 깊은 곳 새하얀 캔버스에 그려보네 너의 웃는 모습을 그려보았지 환한 모습 우는 모습 차례차례 그려보았지 이런 그림들이 추억이 되고 그리움으로 변해버릴 때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코너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지난 방송 때 소개드렸던 의흔님의 사연 기억하시나요? 친구들과 외출을 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반대하신다는 중1 여학생의 고민이었고요. 몇 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무그라는 분께서는요. 이와 비슷한 상황일 때 본인의 따님께서 썼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엄마께 가는 길에 대한 방법과 그날의 계획을 잘 설명드리고 허락을 구해보면 어떨까 하고요. 본인도 그렇게 설득당해서 아이의 외출을 허락했더니 스스로 버스 타는 법도 익히고 오히려 기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흐무님께서는요. 친구들 연락처를 엄마께 미리 알려드리고 버스 타고 내릴 때 배웅과 마중을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친구들과 노는 중간중간 수시로 전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드리고요. 어쩌면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들일 수도 있어요. 신박하지는 않지만 지혜로운. 그 외의 답변으로는 그냥 개겨라는 답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고요. 답변해주신 분 중에 유일한 중학생인 으르님께서는 엄마, 나 이러다 친구들하고 멀어질 수도 있어. 나 왕따 당하면 어떡해? 라면서 엄마의 감정에 호소를 해보라는 조언도 해주셨네요. 으흐님도 엄마와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좋게 잘 해결하실 수 있기를 모쪼록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꿈과 관련한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혹시 말하기 어려운 장래 희망에 대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꿈이 배우인데 부모님이 찬성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시다시피 배우는 성공하기 힘든 직업이잖아요.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예 말도 못 꺼내겠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그츠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왕이면 무작정 던지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여기는지도 같이요. 전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아마도 가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블라우스 만들기 실습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고 제가 패턴 그리기나 바느질을 너무 잘하는 거죠. 오! 이거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 아빠께 의상 디자인 학과를 가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엄청 깨졌어요. 아빠가 생각하는 평범하고 취업 잘 되는 분야랑은 거리가 좀 멀었나 봐요. 몇 날 며칠 울며 불며 투쟁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빠 몰래 제가 원하는 과를 그냥 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아빠가 선택해 주신 과로 진학한 덕분에 밥벌이도 오래도록 했고
사실 지금까지도 잘 써먹고 있어서 아빠께 감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너무 커요. 그러니 그츠은님께서도 용기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보세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는 옛말에도 살짝 기대해 보시고요. 혹시 다른 의견,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방송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우리에게는 웨이백 홈으로 유명한 가수죠. 숀의 드림 함께 들어요. What a feeling sailing the stars. Take a look at this big world. Living on the edge when we fall in love. We can live forever young. What it means to make it this far. It means we are just who we are. Until the galaxy's going over and over. We're taking off at distant stars. What makes me feel together? Bring to life the those inside your mind. What makes us feel together, holding hands and standing side by side.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요. 지난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불꽃놀이를 했던 선배들 이야기를 해주신 의즈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죠. 저도 그 학교를 아는데요. 특이하게도 그 D여고는 교문과 운동장을 함께 쓰는 학교가 있어요. D남고라고. 비슷한 시기에 D남고를 다녔던 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봤어요. 다행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불꽃놀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 마침 고3이었던 그분은 머리 싸매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얼결에 뜻하지 않은 불꽃놀이 구경을 한 그분의 한 줄 소감은 아, 나도 같이 나가서 놀고 싶다 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으로 D여고 학생들이 야자 시간에 불꽃놀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저 잠시 함께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사연은 무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1994년의 폭염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만들어진 기록 중 여러 가지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상태라 유독 더운 여름이 오면 늘 1994년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 더운 여름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아마도 다가올 고입 연합고사를 대비하게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방학 동안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을 하라고 해서 에어컨도 없는 교실에서 더위와 싸우며 앉아 있었던 것이 생각나요. 여기서 앉아 있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정말 미치도록 덥고 습해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 다들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결코 자율이 아닌 그 시간들을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물론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스리슬쩍 나이가 공개될 듯하여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즈님의 사연에 심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때 진짜 더워서 죽을 뻔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신 부모님들 각자의 사연을 적은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는 1994년 대신 2018년의 폭염이 기억날지도 모르겠네요. 1994년의 기록을 다 깨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폭염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2018년의 여름이라고 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마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방학을 보내고 계셨겠죠?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어릴 적부터 쭉 이어오던 자신의 장래 희망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포기하고 나니까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중학생 딸아이 때문에 저도 요즘 생각이 많거든요. 제가 엄마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무언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른들도 실은 그 일이 어렸을 때 결정한 꿈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 어른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하고 싶은 일을 제쳐두고 밥벌이를 위한 일을 선택하여 살아오셨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하고 싶은 일 쪽으로 다가가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쉽게 끝날 고민은 아니겠지만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의 탐문수사에 응해주신 지인분들 감사드려요. 그대에게 이런 어릴 적 꿈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비록 우리가 신부님, 영부인, 시인, 스튜어디스, 의사, 화가 등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디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라도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